그러니까 공안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사회불안이 잠재적으로 쌓이죠. 사회불안이 쌓이니까 야 바깥에 호화스럽게 사람들 눈에 보이는 해외여행 다니지 마. 외국 나가서 쇼핑도 하지 마. 문 닫아거는 거야 전부. 또 바깥에서 이상한 뉴스 들어오는 거 차단해야 돼. 외국인도 들어오지 마. 우리는 열심히 오다 받아서 수출하는 거. 제품 만들어 수출하는 거. 그것만 하면 돼. 무지하게 잔인한 정책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무지하게 잔인한 정책을 취하고 있고 이 잔인한 정책을 글로벌리스트들이 박수치면서 같이 돈 벌자고 그거 은근히 뒤에다 투자하고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 제품 중에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닌 다른 메이드 인 뭐 멕시코, 메이드 인 비에트남이 있으면 전 메이드 인 비에트남, 메이드 인 멕시코를 사서 쓰겠어요. 메이드 인 인도 뭐 이런 게 있으면. 근데 제품 보면 뭐 태반이 다 메이드 인 차이나니까 다른 거를 고를 길이 없죠. 언제 누가 한번 쇼핑하면서 쇼핑몰 하면서 반중 쇼핑몰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반중 쇼핑몰. 저희는 중국제 안 팝니다. 노 차이나. 쇼핑몰 이름이 노 차이나예요. 노 차이나.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내수 경제와 수출 경제의 디커플링 현상. 상당히 저렇게 공안 통제하면요. 내수 경제 작살나서 이 사람들의 태반이 다 거지가 되더라도 여전히 무역은 잘 될 거고요. 여전히 수출 잘 될 거고요. 여전히 엄청난 흑자 누릴 겁니다. 그리고 경제성장했다고 장부 조작해서 경제성장 12%, 경제성장 8%. 지금 작년 경제성장 12% 했다고 지금 중국 발표해놨거든요. 10% 했을 리가 없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무슨 현상이 있냐. 중국 공산당의 장기 목표가 의외로 주체 경제입니다. 얘들 말로 하면 제가 영어 책에서 읽어서 영어로 표현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entirely inclusive economy라 그래요. 영어에서. 그러니까 전적으로 자급자족적 경제. inclusive라는 건 안에다 갖고 있는 이런 뜻이니까. 그러니까 얘들이 사실은 김일성 주체 경제가 이게 김일성 트레이드 마크가 아니고요. 그게 따지고 보면 그게 소련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소련 러시아 공산혁명이 일어나니까 서방에서 소련을 가둬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동구도 없잖아요. 소련이. 동구는 이제 45년 이후고 혁명은 1917년이니까 17년에서 45년까지는 몇 년이야? 28년의 차이가 있잖아요. 28년 동안 소련 혼자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주체 경제를 했어요. 소련은. 그 경험이 있다고요. 소련이. 그거를 김일성은 명색이 주체 경제지 실제는 주체가 아니라 그때 김일성의 주체 경제는 주체적으로 소련과 중국 양쪽에서 삥뜯기 주체 경제예요. 그 소련의 그런 자급자족적 비전을 누가 물려받은 거냐면 중국이 물려받았어요. 중국 공산당에. 그래서 중국 공산당은 그 장기 비전이 뭐냐면 외부 세계와 상관없이 운영될 수 있는 완벽히 자급자족적인 주체 경제예요. 근데 이 외부 세계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중국 영토 바깥이 외부 세계가 아니라 중국이 쥐락펴락할 수 있는 중국 영향권, 뭐 한반도, 한국까지 다 영향권에 들어와 있다. 그러면 그것도 중국 세계고 중동을 예를 들어서 중동을 이란을 중심으로 해서 한 절반쯤 장악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도 중국 경제예요. 파키스탄 장악하고 있다면 그것도 중국 경제예요. 얘들 개념에선. 그러니까 전 세계 일로 일대로 딱 펼쳐놓은 그 전 세계 일로 일대가 만약에 다 실행되면 그 60몇 개국인가기 때문에 육지 면적의 3분의 1인가를 커버해요. 그게 어마무시합니다. 아프리카 대륙 거의 다 커버하고요. 그래서 그 일로 일대로 돼서 중국 그게 꿈이 다 되고 나면은 그렇게 해서 중국 그 나와바리 중국 영향권이 된 지역까지 다 합쳐서 그게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광의의 의미. 중국의 내부 세계예요. 그게. 그 내부 세계가 자급자족적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나오는 석유 가지고 다 쓸 수 있고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에 눈독 들여서 작업하고 이란에 눈독 들여 작업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안에서 뭐 나오는 자원 가지고 다 돌아가고 이게 중국 공산당의 꿈인데 이게 빠개지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은
중국 안에서 내수와 수출이 빠개졌고 수출은 번영하는데 수출은 어디에 기대는 거냐면 외부 세계, 미국이라든지 서유럽이라든지 뭐 자유 대한민국이라든지 그런 게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그 다음에 일본이라든지 이런 데 수출하는 수출 경제 쪽은 돌아가고 중국 영토 내에서도 내수는 완전히 죽어버린 상태거든요. 지금 저게 굉장히 깊은 흔적 남길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조치가. 왜 그러냐면 팬데믹 이전에도 저 증상이 있었어요. 저 증상이 대표적인 게 저게 유령도시 사건이죠. 중국이 신도시 만들었죠. 전국에 한 100몇십 개 만들었죠. 그런데 거기가 초고층 빌딩과 아파트가 전부 다 지금 공실로 놀고 있거든요. 빌딩은 공실, 아파트는 6천만 채인가가, 그러니까 신도시 하나가 50만 호, 60만 호 되잖아요. 6천만 채가 놀고 있어요, 아파트가. 그러니까 입주를 안 한 상태로 유령도시라고요. 차 타고 쫙 가다 보면 제가 직접 간 게 아니라 이제 책에서 그 유령도시 묘사를 보면 이래요. 들판에 중국은 이제 평평하잖아요. 들판에서 쭉 가다 보면 이제 어둑어둑해지는 저게 됐는데 이제 저녁인데 고속도로 저쪽 지평선 보니까 갑자기 들판으로 가다가 갑자기 도시 실루엣이 고층 건물 실루엣이 막 생겼는데 그 크기가 필라델피아만 한 거예요. 아마 필라델피아가 100만 될 겁니다. 그 내부는 그 메트로 필라델피아 말고 그 원래 필라델피아만 하면 자 안 따져봤지만 그러니까 그거만 한 거예요. 근데 거기 불이 하나도 안 들어와 있어. 괴기스럽죠. 그래서 고속도로 계속 가다 보면 이제 그게 그 유령 도시의 한가운데를 쫙 가로질러서 한 3, 40분 가요. 그러고 나면 또 이제 들판 나타나기 시작해. 이런 게 전국에 100개쯤 돼요. 지금 6천만 채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팬데믹 전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팬데믹 돼 가지고 내수는 다 죽어버렸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은 내수와 수출 사이의 비중이 내수 경제와 수출 경제, 그러니까 무역 의존도가 35%밖에 안 된다고. 30%, 35%밖에 안 돼요. 그 얘기 뭐냐면 수출 아무리 잘 돌아가도 내수 죽으면 내수 죽는 거라 내수는 얼마든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70%쯤 되니까 수출과 무역이 돌아가면 내수가 살아나요. 저기는 수출이 아무리 잘 돌아가도 죽은 내수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디커플링이 일어나는 거예요. 유령 도시에서 보여지고 있는 그 디커플링 현상. 그 내수가 못 받쳐주는 거거든요. 그냥 내수 수출 합쳐가지고 이 이중 구조 생각 안 하고 그냥 수치만 가지고 하면 도시 지으면 다 분양돼야 돼. 분양이 안 돼요, 근데. 입주가 안 돼요. 왜냐? 수출하는 쪽은 수출로 돌아가고 그 사람들은 그 내륙에 와서 그 신도시에 살 생각이 없어.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은. 그러니까 수출하는 데는 수출로만 돌아가고 이 내수는 거기를 못 따라가고 있던 현상이 그게 유령 도시로 나타났던 건데 이게 이번에 팬데믹 하면서 이 내수와 수출 사이의 이 간극이 더 커진 거예요. 내수 경제와 수출 경제 사이의 간극이. 이게 더 커지니까 야, 너희 수출 경제 쪽에 있는 애들 말이야. 지금 호주머니에 달러 빳빳하게 들어있다고 밖에 돌아다니지 마. 저 국민들 그 사회불만, 정치불만 엄청나게 강화될 수 있어. 너희 여권 안 줘. 이거 저는 그런 거라고 봐요. 그 다음에 바깥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야 국민들 지금 불만 여기까지 차 있어. 차 있을 수밖에 없죠. 살 길이 없는데 들어와서 엉뚱한 소리 퍼뜨리는 거 싫어. 야 들어오지 마. 그 다음에 야 불만 가지고 도시별로 돌아다니면서 말 퍼지는 거 싫어. 도시간에 이동하지 마. 어차피 뭐 경제도 안 돌아가는데 뭐 이동할 게 뭐 있어. 이동하지 마. 그거예요 지금. 그거라고요. 이동금지. 도시간 이동금지. 135개 주요 도시, 주요 거점 도시 전국에 딱 깔아놓고 31개 성에. 그거 전부 중간 단계 위험군, 고위험군 지역으로 선포해놓고 거기 서로 못 다니게 하고. 그러니까 장거리 버스고 뭐고 다 끊어버렸다니까요.
장거리 택시고. 저를 그런 무식한 짓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무식한 짓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미 내수가 망가져 있는 거예요. 내수 경제가. 괴기스러운 애들이에요. 괴기스러운 애들입니다. 저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중국 공산당의 장기 목표, 외부 세계와 상관없이 운영될 수 있는 완벽히 자급자족적 주체 경제는 이제 물 건너간 겁니다. 물 건너갔고요. 중국의 앞으로의 모습은 어떠냐? 내수 쪽은 전부 빈사 상태, 영양실조에 걸려 있고 수출만 화려하고 삐까번쩍하게 돌아가는 수출 경제만. 과거에 못돼 먹은 막시스트 경제학자들 혹은 주사파 경제학자들이 박정희 정부 때부터 시작된 수출 경제에 대해서 폄훼하고 헐뜯던 얘기가 바로 중국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 그때 그 공부한 사람들 반성문 써 지금. 저는 반성문 쓰는 겁니다 이게. 그때 배웠던. 그러면서 입만 뻥끗하면 매판 자본이 뭐야? 삼성, 현대, LG. 마이판 이게 저기 중국 공산당 용어거든요. 마이판이라는 게 뭐냐면은 식민 세력에 빌붙어 가지고 민족 경제를 작살내는데 앞장서는 자들, 부역 경제인들. 그걸 매판이라 그래. 마이판. 8배자. 중국 공산당이 만들어낸 용어예요. 1920년대, 30년대쯤에. 그래서 삼성도 매판 자본이야. 80년 초까지 그랬어요. 지금 왼쪽에도 삼성도 매판 자본이야 하는 놈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놓고 그때 그 잘못했습니다라고 그때 그러한 이상한 경제학 논리에 빠져 있었다. 조용범, 박현채 이런 사람들이 퍼뜨린 그런 거를 허심탄회하게 밝히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과거는 나는 몰라. 오늘 사람들 선동할 수 있는 얘기만 하면 돼. 이거죠. 자, 그럼 오늘 말씀을 딱 줄여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이런 황당한 정책. 그러니까 바깥에 사람 못 나가게 하고, 그 다음에 바깥으로부터 사람이 못 들어오게 하고, 그 다음에 중국 내부에서 여행 제한 걸어버리고, 그 다음 153개 중위험지역, 고위험지역 지정해가지고 교통 다 끊고, 그 다음에 18개 해운사 운항정지시키고, 이런 일들이 결국은 이게 극단적 공안 조치다. 이러한 공안 조치가 극단적 공안 조치가 나오는 이유는 삐까번쩍하게 돌아가는 수출 경제와 빈사 상태에 이른 내수 경제가 이게 전혀 연결고리 없이 완전히 이원화돼서 디커플링 되는 현상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인다. 그것 때문에. 그리고 그게 앞으로 중국의 사회 불안의 가장 큰 요소가 될 거다. 한번 이렇게 원래 이 추세가 있었다. 이게 전국 6천만 채의 유령 신도시, 100여 개 유령 신도시, 빈집 6천만 채, 또 그만큼의 빈 사무실, 빈 공장. 이것이 가지는 의미는 뭐냐면 장부를 전체로 하나로 털어놓고 보면 그거 충분히 우리 남는 돈 우리 중국 내부에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그거 다 저기 입주할 수 있고 거기서 공장 다 빵빵하게 돌아갈 수 있어. 그렇게 착각이 돼서 그 짓을 저질렀는데 그것도 미국 돈, 외국 돈 갖고 저질렀어요. 빚으로 외국 돈 갖고 저질렀다고요. 그 빚이 지금 상환 다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 빚으로 저질렀다고 외국 돈 갖고. 그래서 그게 돌아오고 있는데 문제는 그게 이제 그러한 유령 도시가 그게 의미가 뭐냐? 내수 경제와 수출 경제의 디커플링을 뜻한다. 두 개를 묶어놓고 보면 멀쩡한 장부인데 들여다보면 이게 둘이 완전히 떨어져 있어서 둘 사이에 골이 깊게 파여 있기 때문에 수출이 삐까번쩍하게 아무리 돌아가도 내수가 돌아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게 팬데믹 전에도 그랬다 이미.
근데 팬데믹을 통해서 이 수출 경제와 내수 경제 사이의 괴리가 굉장히 심해진 것 같다. 앞으로 회복 안 될 거다. 그래서 앞으로 중국은 수출과 관계된 부분은 뭐 비교적 잘 돌아가는 그런 상태. 그런데 내수랑 관계된 건 전혀 안 돌아가는. 그렇다 그래서 중국이 수출 의존도를 막 높일 수 있는 그런 나라나 그런 체제도 못 된다. 또 그걸 받아들이지도 않고 전 세계가. 중국인만 똑똑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저기서 스탁 돼버리는 거예요. 저기서 딱 발목 껴버리는 거예요. 저 구조로. 그렇게 발목 껴 있는 상태에서 동남아시아, 인도, 중남미에서 제조업 기지가 천천히 이제 중국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그때 이제 양쪽으로 이제 딱 이제 수갑이 차이는 거죠. 손발에. 자,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